지금까지 누리교육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지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생활지도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는 지식이나 뭐 덕목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내면화시키는 습관화 교육입니다. 내면화시켜야 되고 습관화해야 되고 그게 태도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인지학습 교육처럼 주입식이나 뭐 이런 교육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우리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지침이라든지 생활지도의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뭐 생활지도 내용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하여 누리교육과정 교사용 지침서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해설서에 보면 교수학습 방법의 지침이 나와 있는데 지침의 첫 번째로 보면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은 놀이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배울 때 가장 그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놀이를 계획해주고 그런 놀이를 제공해주는 게 교사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유아가 스스로 놀이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수행하고 평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흥미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흥미 있는 활동이 유아들은 흥미 있는 활동이 제공되었을 때 그 활동에 이렇게 아주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자발적인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활동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흥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활동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기보다는 흥미 있는 활동을 반복하고 자신이 한 경험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들은 반복 학습을 좋아합니다. 유아들은 반복 학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동화책을 뭐 예를 들면 뭐 백설공주라든지 이런 동화는 참 아이들이 한 번 보고 끝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뭐 10번, 20번도 읽어요. 같은 책을 계속 읽습니다. 그럼 어떤 놈들은 성인들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또 읽고 또 읽고 같은 책을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읽을 때 더 재밌어합니다.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한 번 읽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를 알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반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복 활동을 아이들은 참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즐거운 놀이를 한번 제공해주면 그걸로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다음날 또 주고 또 주문해서 아이들은 그 놀이를 또 재미있게 하면서 흥미를 갖고 집중해가면서 그 놀이를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지식이나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 속 경험을 제공했을 때 아이들은 그 문제를 아이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친숙한 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의 경험에서 하는 경험은 가장 가깝고 친숙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맨날 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뭐 유아와 또래와 간에 집단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끼리 아이들 친구들끼리 또는 교구와 함께 유아가 교구를 가지고 소꿉놀이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은 그 경험 속에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진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호작용의 핵심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방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유아 대 유아, 유아 대 교사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은 통합교육이라고 했어요.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역이 5개 영역이 있지만 5개 영역을 각자 별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체 활동 건강 영역,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 우리가 그 영역에서 신체 운동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 지도도 이루어져야 되고 언어 지도도 이루어져야 되고 표현력, 예술 경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 활동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학습 또한 실내외 활동, 또 정적, 동적 활동, 대소 집단 활동, 이렇게 개별 및 개별 활동,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실내외 활동, 그러니까 실내에서 1시간을 하고 실외에서 30분을 나갔다 오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육과정에 유아교육과정에는 지금 일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하게 돼 있고요.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일일 4시간 내지 5시간입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을 지금은 놀이식 교육이기 때문에 4시간은 다 밖에 놀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밖에서만 아이들이 놀았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실내외 활동을 정적인 이 균형 있게 또는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 정적인 활동을 동적인 활동을 하고 난다면 반드시 또 정적인 활동을 아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대소 집단 활동, 대그룹과 소그룹 활동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휴식 시간을 반드시 주어서 균형 있는 하루 일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의 연령 및 시기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개별 활동과 대소 집단,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개별 활동, 그 다음에 소집단, 그 다음에 대그룹, 대집단으로 이어지는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연령에 따라서 고르게 안배되어야 합니다.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과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합니다. 연령만을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개별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관심이나 흥미 또는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교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유아의 경우 교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 상태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나 보육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제공해 줘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지도 교육 내용의 지침에 교수학습 방법 지침에 따른 교수학습 모형을 보시면 생활지도는 뭐예요? 내면화 교육이라고 그랬죠. 내면화.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습관화 돼야 되고
이렇게 생활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밴 상태. 내면화는 건 뭐죠? 내면화란 도덕적 의식이나 생활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밴 상태에서 도덕적 의식이나 생활 습관이 이렇게 어, 항상 습관화,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태도가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면화죠. 그런 내면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생활 중심이에요. 생활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활동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느냐, 즉 어떤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지도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아볼 건데요. 생활지도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도를 할 건지, 지도 유형에 대해서, 교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생활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은 활동 주제의 특징이나 성격에 따라서 최적화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해서 지도해야 하는데, 생활지도의 최적화, 내면화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면화 교수학습 모형, 그러니까 생활지도는 내면화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그랬죠. 내면화 교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과정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 감화학습, 가치 판단학습, 지적 사고학습, 활동 체험학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동 감화학습은 뭔지, 감동 감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감동 감화학습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걸까요? 감동 감화학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동 감화학습이 뭘까? 그냥 감동받는 거, 감동받고 감화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학습. 이렇게 그 뜻을 보면 어, 어, 뭐 이 교사학습 유형이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그 명칭을 보면 대충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유아들에게 어떤 학습 활동을 통해서 감동과 감명을 주어서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 내면화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도입 단계에서는 주제를 제시해 줍니다. 주제를 제시해 주고 주제를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수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전개 단계,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입 단계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도입 단계에서는 이 전개는 이제 본 수업이고 본시 수업인데 전개에 대한 본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도입 단계에서는 주의 집중과 관심을 유도시키는 단계가 도입 단계죠. 도입 단계에서 일단 처음에 주제를 제시합니다. 근데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에서 보면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뭐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뭐 이렇게 주제를 던져줄 수도 있겠지만은 또는 어떤 어, 유아들의 생활 경험을 상기시켜서 학습 주제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주제들을 언어로 한다는 건 오늘의 주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오늘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또는 자, 여러분들 엄마가 매일같이 여러분들 아침에 깨워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 다음에 아침 맛있는 아침밥도 주는데 보내주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고 이렇게 느낌을 물어본다든지 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한테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마움을 느낍니다. 뭐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생활 경험의 상기. 그래서 이렇게 학습 주제에 관련하여 유아들이 과거에 경험했거나 느꼈던 일 또는 보고 들었던 일들을 되새겨보고 과거의 경험과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이렇게 생활 경험을 상기하는 거고요. 생활 경험을 그래서 그랬을 때 너는 어땠었니? 뭐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마음이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생활 경험의 분류.
생활 경험을 분류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초점화하고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도입 단계는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재 153쪽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주제 제시에서 153쪽에 보면 감동 감화 교수 학습 활동 안에 보면 교육과정 관리는 사유관계 영역이에요. 사유관계 영역에서 학습 형태는 감동 감화 학습이고 주요 활동은 감명 감동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활동 주제가 나의 기분이죠. 목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고 남을 위해 나의 행동을 조절할 줄 안다. 입니다. 주제를 제시하죠.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좋게 그리고 즐겁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하여서 나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들었었나요? 이렇게 질문해보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여서 다른 사람의 불편을 준 사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야기해볼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불편을 주었죠? 그럼 어떤 불편을 주었어요? 친구는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어땠어요? 나의 기분은 어땠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과정이 생활 경험의 상기예요. 그 다음에 생활 경험의 분류는 같은 시각에도 기분이 좋은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음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아침 유치원 활동실에 들어오는 일들을 각자 발표시켜 봅니다. 있었던 일과 그때의 기분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유아들의 사진을 실물 한두 개 확대하여 비춰보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진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와서 선택활동 들어오는 모습이라든지 선택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놀이하는 활동 사진을 초성들을 여러분들이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연결을 컴퓨터나 환등기에 연결해놓고 아이들이 보여줍니다. 자, 찡그린 얼굴, 화낸 얼굴, 웃고 있는 얼굴, 뭐 이런 거를 다 보여주면서 자, 이 사진은 왜일까? 왜 이렇게 웃으면서 웃고 있을까? 이 친구는 뭐 하는데 이렇게 웃었지?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어, 그럼 우리가 기분이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왜 다투는 모습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그런 경험에 대한 거를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류한 다음에, 이제 문제의 초점화는, 자, 사진은 왜 실제로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나 속상했던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르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내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때 친구에게 어떻게 알릴까요? 친구가 나에게 속상한 것을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본다. 이야기해보. 놀이터에서 내가 미끄럼틀을 친구는 위에서 타고 오는데 내가 밑에서 미끄럼틀에서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면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초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개 단계로 이제 갑니다. 전개 단계가 본시간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명 자료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감동 감화학습은 감동 감화학습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어, 우리가 그 활동 주제에 관련된 시청각 자료나 뭐 읽을 거리, 동화라든지 동시, 애화 등을 이렇게 들려줘가지고 아이들이 감동이나 감명을 받게끔 해주는 게 감동 감화 학습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개 단계에서 153쪽 밑에 전개 단계에 나와 있죠. 감명 자료를 들려주는 겁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을 배려하는 영화. 그래서 매사에 친구들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영희, 매사에 친구들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영희에 배려하는 말씀을 그린 글인데 이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동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애니메이션으로도 친구들을 배려하는 영역 한번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내가 어떻게 배려하면서 지내야 될지 이런 활동들이 그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야기 동화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읽어주고 그다음에 뭐 또 욕심쟁이들 이렇게 숲속의 동물들이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낭패를 본다는 그런 욕심쟁이들이라는 그 동화도 있고 이런 거를 읽어주는 거죠. 읽어주고 들려줘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또 감명 자료를 듣고 난 느낌을 말해보도록 하고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해요.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내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말해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감동 감학습의 교사학습 과정에서는 도입은 모든 도입은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학습 지도할 때 수업 시간에 도입은 항상 도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입을 하고 나서 전개 단계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감동 감화 학습에서는 감명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감동받거나 감명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동화라든지 시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걸 보여주고 나서 그걸 보고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엄마가 매일 아침에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요. 엄마에게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감동 감화 학습의 교수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종결 단계에서 마무리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 자기 각오를 하나씩 말해보세요. 자, 이제는 엄마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이런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감동 감화 학습입니다. 그다음에 가치 판단 학습은 이렇게 그 교사학습 어떤 주제에 대해서 유아들이 겪는 도덕적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학습 활동에서 다양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고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사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감동 감화에서는 우리가 감동이나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해서 저 아이들의 아이들의 태도를 바꿔 내면화시켜 주는 건데 가치 판단 학습에서는 그런 걸 어, 어떻게 내가 이제 활동 주제에서 지도하려고 하는 실천 동목이 있어요. 그 동목에 대해서 내가 뭐 감사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실천 동목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이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토론이나 토의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선택한 이유나 근거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내면화시키는 방법이 가치 판단 학습의 교수학습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지적사고 학습의 교사학습 방법은 역시 도입 단계는 뭐 같은 내용으로 도입 단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전개 단계에서는 유아들에게 학습 문제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정보, 사실, 원리 등을 발견하고 찾아내기 위한 통찰을 강화해서 내면하는 그런 방법이 지적 사고 학습의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통찰해보고 뭐 지식의 정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원리 이런 걸 발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통찰을 강화해서 내면화시키는 방법이 가치 판단 학습이 되겠습니다. 지적 활동이죠.
지적 사고 학습 방법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학습 체험 학습의 활동 체험 학습의 교수학습 방법은 전개 단계에서 도입 단계는 같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범을 벌거나 교사가 시범을 벌거나 추첨을 하거나 극화를 하거나 실현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늘 그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생활습관 이런 거를 말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시범 보이고 모델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기를 해보고 추체험을 통해서 추체험이 뭐예요? 추체험이 우리가 뭐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거는 이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뭐 미루어 짐작해보고 추측해보는 그런 수업이 추체험입니다. 그래서 추측해보고 체험해보는 수업인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실행해보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극화도 해보고 추첨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직접 해보면서 활동 체험을 해서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활동 체험 학습이 되겠습니다.